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황제와 헤롯 왕조 제6부 카이사르 명실상부한 황제가 되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격파한 것은 안티파터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폼페이우스를 졸지에 잃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안티파터는 위기에 처한 카이사르를 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1인자가 된 카이사르에게서 재신임과 선물 보따리를 안고 귀국한 안티파터는 흡사 개선장군과도 같았죠. 한편 폼페이우스를 제거한 카이사르는 1차 삼두 정치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곤 오랫동안 구상해온 국가 로마의 개조 작업에 착수하죠. 하지만 엔진에 채 시동이 걸리기도 전에 암살됩니다. 그것도 평소 아들처럼 총애하던 브루투스의 손에 말이죠. 브루투스 너마저. 짧지만 로마와 유대 땅에서 승승장구한 카이사르와 안티파터 이야기 궁금하시죠? 카이사르의 전폭적 신임을 안고 귀국한 안티파터. 그동안 마카비 왕조의 장자 힐카누스를 내세우고 마쿠 실세에 만족했던 그는 드디어 정치 전면에 나섭니다.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안티파터는 유대인 유력자를 모아놓고 당근과 채찍이 섞인 연설을 합니다. 당근은 내 말을 잘 들으면 전국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채찍은 혹여 또다시 반기를 들면 내 뒤에 있는 이 카이사르 형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엄포였죠. 안티파터는 행정장관으로서 장남 파사엘은 유대 총독, 차남 헤롯은 갈릴리 총독으로 인사 발령합니다. 갈릴리 총독이 된 헤롯은 골치를 썩이던 지역 현안을 단번에 해결하며 일사천리로 세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갈릴리 지역을 무대로 활약하던 강도 때의 우두머리를 전광석화처럼 체포해 처형한 거죠. 강도의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는 헤롯을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인 형 파사엘도 자극을 받고 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공정한 일처리로 나름의 명성을 쌓습니다. 한편 폼페이우스를 격파한 카이사르는 마침내 자신이 구상해온 국가 로마에 대한 청사진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추진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는 정치학 박사 코스가 될 만큼 방대합니다. 브루투스 손에 암살되기까지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뤄낸 카이사르의 업적을 보면 천년 로마 역사가 낳은 유일한 창조적 천재란 이 테오도르 몸젠의 찬사가 전혀 허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분명 준비된 대통령, 아니 준비된 황제였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이 주인된 공화정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들 뇌리에는 공화정은 선, 왕정은 악이란 공식이 깔려 있죠. 하지만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카이사르가 추진한 제정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 점에서 불식시켜 줍니다. 첫째, 로마는 피지배국의 단맛만 쭉 빨아먹는 여타 정복자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피정복민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고 정복지를 로마화, 즉 문명화한 거죠. 로마 제국 역사에서는 트라야누스를 시작으로 피정복민 출신 황제가 속속 등장합니다. 이건 로마 제국을 벤치마킹했다던 대영 제국도 언감생심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거죠. 인도의 간디가 대영 제국의 황제가 된다? 상상이 가나요? 2등 국민으로 차별만 안 해도 다행이죠. 둘째, 카이사르가 추진한 로마 제국은 애초부터 로마의 단독 질주가 아닌 이 다수의 피지배자들과 공전 공영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려는 미국도 나름 로마를 벤치마킹 해왔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스텝이 꼬이고 말죠. 주전 44년 1월 대대적인 파르티아 원정 계획이 발표됩니다. 9년 전 크라수스가 이끈 로마군이 당했던 참패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었죠. 패배는 그에 합당한 서력으로 되갚는다는 것이 로마인의 사고였고 카이사르는 이걸 실행에 옮긴 겁니다. 출발일은 3월 18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원정을 3일 앞둔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친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됩니다. 암살 주동자들이 굳이 파르티아 원정 3일 전을 D-Day로 잡은 이유는 무척이나 단순하고 치사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파르티아 원정을 이 로마가 풀어야 할 수건 과제라 여겼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원정군 총사령관은 카이사르였고 카이사르는 싸우면 늘 이겼죠. 카이사르가 원정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 시민들은 전대미문의 열광을 보일 겁니다. 만에 하나 그 순간 카이사르가 황제의 자리를 요구한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암살 주동자들은 조급해졌고 결국 원정 전에 해치워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거죠. 카이사르의 유해는 원로원 회의장에 방치됐고 달아난 의원들이 카이사르가 살해됐다고 외쳐댔기에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갑작스런 변고에 시민들은 집안에 콕 틀어박혔습니다. 늘 북적거리던 로마의 도심은 갑자기 무인지경이 됐습니다. 카이사르를 지켜야 할 오른팔 안토니우스마저 도망갔으니 말 다했죠. 당초 계획은 이 브루투스가 시민들 앞에서 이 암살의 불가피성을 알려야 했지만 그 연설을 들어줄 시민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신전의 여사제에게 맡겨둔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된 것은 암살된 지 하루가 지난 3월 16일입니다. 유언장은 당시 18세밖에 안 된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누이 동생의 손자였죠. 유언장 공개 후 실망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카이사르의 오른팔 안토니우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피부치인 카이사리온을 안고 수도 로마에 머물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였죠. 카이사르는 왜 일개 대대도 지휘해 본 적 없는, 게다가 수시로 폭통설사로 드러눕는 병약한 18세 소년을 후계자로 삼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최소 10년 이상 독재관으로 일하고 그때쯤 반석 위에 선 로마를 성인이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주리라 계획했을 겁니다. 3월 18일, 원래는 파르티아 원정을 위한 출정일이었지만 카이사르의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해를 화장하는 순간 분노한 로마 시민들은 폭도로 변했고 암살 주동자들은 급히 로마를 탈출해야 했죠. 암살로 인한 충격이 가시자 안토니우스는 주군의 유언장을 무시하고 후계자가 되려는 야망으로 핵심 요직을 측근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리스에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돌아옵니다. 측근들은 자칫 사지가 될 수 있는 로마행을 극구 말렸죠. 하지만 이때부터 사람을 보는 카이사르의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방해 공작에도 카이사르를 추모하는 경기대회를 주관하면서 로마 시민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킵니다. 전혀 18세 소년답지 않은 주도 면밀한, 하지만 담대하기 짝이 없는 행보였죠. 카이사르와 전장을 누빈 고참병들도 18세 소년을 보고 감히 왜 하필 이런 애송이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늘처럼 추앙하는 카이사르가
친히 지목한 후계자, 그걸로 충분했고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나섭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지루한 힘겨루기를 끝냅니다. 역사상 2차 삼두정치로 불리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의 공조체제가 출범한 겁니다. 이들은 살생부를 작성해 반대파에 대한 숙청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암살의 주범인 브루투스 일당 타도에 나서죠. 빌립보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패배한 브루투스는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브루투스의 아내는 새빨갛게 달군 숯을 삼키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자살하죠. 하지만 브루투스의 엄마 세르빌리아는 일평생 카이사르의 애인이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숙청의 피바람에도 천수를 누립니다. 한편 카이사르의 암살로 유대 땅도 경랑에 휩싸입니다. 아무리 줄타기 외교의 달인이라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로마 정세 속에서 안티파터 일가도 현기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대규모 반란 속에서 안티파터는 암살되고 장남 파사엘은 성 안에 갇힙니다. 일련의 혼란을 정광석화처럼 수습한 인물은 차남 헤롯이었죠. 평생의 후견인이었던 안티파터가 죽자 마카비 왕조 출신 대제사장 힐카누스는 혼비백산합니다. 겁쟁이 힐카누스는 이때부터 아들뻘인 헤롯을 깊이 의지하죠. 급기야 손녀인 마리암네를 헤롯과 약혼시키고 동맹을 굳건히 합니다. 당시 헤롯은 에돔 여인 도리스와 결혼해 안티파터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차후 유대 땅의 통치자가 되려면 자신의 출신지인 이 에돔이 발목을 잡을 걸 잘 알았죠. 그런 점에서 마카비 왕조 공주인 마리암네는 헤롯의 핸디캡을 메워줄 최고의 신부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암네는 당대 최고의 미녀로 헤롯이 평소 연모해 오던 여인이었으니 힐카누스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